다음은 노턴 정리입니다. 노턴 정리. 노턴 정리는 노턴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노턴 등가 회로는 떼분한 등가 회로처럼 가장 단순한 등가 회로입니다. 그런데 떼분한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는 조금 다른데, 떼분한 등가 회로가 전화번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으로 이루어졌다면, 노턴 등가 회로는 전류원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떼분한 정리를 이용하면 이걸 구하는 거고, 노턴 정리를 이용하면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전원 하나, 저항 하나. 그런데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류를 잘 이용해야 된다, 전류가 이용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노턴 등가 회로로 전류원을 포함한 등가 회로를 만들어 쓰면 되고, 전화번이 더 편하다 그러면 떼분한 등가 회로를 구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노턴 등가 회로는 떼분한 정리와 마찬가지로 노턴 등가 저항, 그러니까 노턴 등가 회로의 등가 저항 그리고 등가 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떼분 안에서 전화번은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노턴 등가 회로에는 전류원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 그게 적절한 값을 여기서 구해야 된다, 여기 구해서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그 떼분한처럼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면 끝이라는 거죠. 형태는 다 똑같으니까.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등가 전류,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등가 전류는 떼분한과 정반대예요. 떼분한과 정반대로 떼분한에서는 이거 두 개가 오픈된 상태에서 전압 차이를 구했죠. 근데 이번에는 연결된 쇼트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B에서 A로 흐르는 전류, B에서 A로 흘러야지 얘가 이 방향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부터 A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그게 노턴 등가 전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떼분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등가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가 저항도 떼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지극히 이론적인 것은 떼분한과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 A, B를 오픈한 상태, 이 오픈한 상태에서 이 두 저항의 전압 차이를 측정해요. 그런 다음에 방금 구했던 등가 전류를 거기에다가 나누면 어떤 R 값이 나오는데, 그 R 값이 등가 저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떼분한 정리가 똑같아요. 이것도 쉽게 구하는 방법은 A와 B가 바라보는 회로에 합성 저항을 구하면 그게 즉 등가 저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떼분한 정리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회로가 있을 때 떼분한 정리를 먼저 적용해서 등가 저항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값은 노턴 등가 회로에서 똑같이 등가 저항값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굉장히 낯이 익어요. 이 예제는 우리가 떼분한 등가 회로를 구할 때 사용했던 그 예제에서 사용했던 그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이번에는 노턴 등가 회로를 이 회로를 이 회로에서 노턴 등가 회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얘 둘을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 여기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 자, 그 앞선 페이지에서 노턴 등가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원이 밑방향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는데, 뭐 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전류원이 어쨌든 이쪽에서는 전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부터 B에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 되느냐는 회로 전체를 분석해야 알 수 있겠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얘를 기준으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한다. 자, 자꾸 왼쪽과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좀 혼란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관점이나 기준을 가지고 회로 각 부분에 뭐 원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값들을 구할 수 있게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왼쪽 전압원을 기준으로 전체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 전체를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이번에는 이놈까지는 전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덩어리와, 자, 이거 헷갈리니까 검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 덩어리와 색깔 좀 바꾸고, 요것과 요것이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보자면, 이거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를 여기 그리고 15V, 그 다음에 이놈 2kΩ은 똑같은데, 여기서 1kΩ 2개, 그리고 1kΩ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상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놈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1이니까 이거 합쳐서 2, 요건 1이죠. 그래서 2와 1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얼마냐?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의 전체 역수. 그러니까 2분의 3의 역수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3분의 2, 즉 15 2kΩ, 그리고 얘는 3분의 2옴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걸 한번 알아보자. 이 점의 전압은 얼마일까? 이 점의 전압. 자, 이 점의 전압은 15V가 여기서 떨어지고 그 나머지 만큼이 여기 전압이죠. 그래서 얼만큼 떨어지냐? 15V가 2 더하기 3분의 2 분의 3분의 2 곱하기 15V, 이것을 뭐 전압이 분배되는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도 익힐 거고, 아마 예전에 물리학이라든지 전기 전자와 관련된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 배우셨을 텐데, 요걸 통해서 여기에 가해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을 알 수 있는데, 그 값은 분모를 먼저 계산하면 3분의 8, 위에는 이거 5니까 10이죠. 그러니까 8분의 30, 즉 4분의 15V라는 거죠. 여기가 4분의 15V다. 자, 이 4분의 15V를 계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가 4분의 15V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이 전압이 V는 IR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류 I는 R분의 V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V는 4분의 15라고 구해졌죠. 4분의 15, 그리고 R이 1이었죠. 그래서 전류는 4분의 15, 즉 4, 3, 12, 여기 있네요. 3.7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A,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3.75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A에서 B로 전류가 내려가죠. 그래서 마치 여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쪽 위로 가기 때문에 요렇게 두고 3.75를 쓰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요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3.75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밀리암페어의 전류원이다.
자, 그러면 저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저항은 얼마일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A와 B를 기준으로 합성 저항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노턴이기 때문에 전류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놈을 쇼트를 시켜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주어진 회로에서 얘가 전압원이면 쇼트를 시켜줘야 되고, 전류원이면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노턴 등가 회로가 전류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무조건 오픈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전원이 전압원이면 쇼트 시켜주고 전류원이면 오픈 시켜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떼분안에서 할 때처럼 전압원이 전원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쇼트 시켜줘가지고 쇼트 시켜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까 계산한 것처럼. 아까 2kΩ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kΩ. 그래서 이 등가 회로를 완성할 수 있다.